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모처럼 좀 많이 올랐습니다. 4% 정도 올랐는데 9월 들어서 플러스란 날이 4일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는 일단 다 깨졌습니다. 주봉, 일봉 다 깨졌고 월봉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월봉도 제가 보니까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박 대표가 증권사를 94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30년 가까운 차트가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요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게 삼성전자가 제가 30년 동안 매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입니다. 이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유 몇 년 동안 뭘까요, 여러분? 박 대표가 보기엔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오늘 조금 편안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 경험 얘기하면서 AI 시대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응을 상당히 잘했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팔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두 가지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HBM, 치명적이죠. 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둘 다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는 따라가는 중입니다. 2인자예요. 1인자가 아니고. 삼성전자한테 좀 어색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퇴임한 삼성전자 임원이 그랬다 그럽니다. HBM 왜 안 했냐? 하이닉스부터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지 몰랐다. IT 종목들은 특히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인텔 보십시오. 인텔 인사이드 최고였습니다. 캘컴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라해졌습니다. 옛날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위기 국면. 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 단순히 반도체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HBM을 왜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도 약합니다. 시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1차적인 이유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는 최근 시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조금 짧게 봤을 때 먼저 시황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못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HBM, 파운드리,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랑 똑같은 차트가 하나 나옵니다.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여러분.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죠? 똑같죠? 몇 년 동안 엔화가 제로금리였습니다. 싼 엔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엔화를 빌린 다음에 주식을 샀습니다. AI나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어요. 엔화 가치는 제로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그동안 금리를 올렸으니까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이었는데 이거는 고정으로 보더라도 100에서 한 게 150이 됐다. 100 갚고 50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환차익도 나고 주식 차익도 나고.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달러 가치는 내려갑니다.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그리고 주식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주식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빠졌죠.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100이었던 게 이게 150이 돼버리고 이거는 고정으로 보고 150에서 한 게 80이 돼버렸습니다. 70 갚아야 됩니다. 대출 받았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대한 헤지 펀드들이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 들어보셨죠? 그동안 싼 엔화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죠. 달러 바꾸면서 환차익도 생기고 주식도 사고 일석이조. 근데 이게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죠. 달러 가치 떨어져 버리고 주식도 빠지고 이건 올라갔습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보 부족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증권사에서 전화 오고 문자 옵니다. 돈 갚아야죠. 3일 안에 갚아야 됩니다. 영업일수로 플러스 이틀. 똑같습니다. 헤지펀드들도. 엔화 가치, N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는 거를 140원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바꾼 달러 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빠지고 팔아야죠. 하늘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엔캐리 2천억 달러 청산 가능성.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엔캐리를 산 게 한 4천조 됩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밑에. 작은 규모 추정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중에서 2천억 달러면 320조 정도 되나요? 이 320조가 언제든지 물량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삼성전자 시총 400조 정도 되죠.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엔캐리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헤지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서 엔화죠. 이 엔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산 거죠. 엔화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가 버리고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달러 내려가죠.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주식은 빠져버리고 고평가 얘기 나오면서 청산되고 있습니다. 마진 콜 때문에. 이게 수급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차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 금리 미국에서 내린 다음에 일본은 동결했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지금 예상이 11월까지 한 번 더 금리를 0.5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은 12월에 한 번 더 엔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하는 거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 매도하는 게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제 500만 주, 8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6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500만 주. 매도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왜? 0.5를 내렸잖아요. 0.25를 예상했는데 더군다나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올라가 버립니다. 엔화 자산,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헤지 펀드한테 치명적이죠. 54% 정도 남았는데 다 팔진 않겠지만 어쨌든 물량이 나옵니다. 320조가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중에 언제든지 물량화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주가가 가려면 이거 엔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FOMC에서 얼마를 금리를 더 내릴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세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미국의 경기 지표 침체로 간다면은 한 번 더 금리 내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10월에 HBM 12단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통과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앞에 1, 2,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적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삼성전자 지분관계 보시면은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장기펀드인데 5% 갖고 있습니다. 33% 정도는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 아까 외국인 54%였죠. 87% 아닙니까? 거의 90% 가까운 물량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죠? 외국인들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한테. 추구 전략. 엔캐리 트레이드 추구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도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PB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파냐면 처음에 고가에 그냥 주문을 냅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서 팝니다. 네 번째는 물량을 다 시장가에 그냥 정리해버리죠. 3번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많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에 헤지펀드의 출구 전략 관련 이런 신호와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새벽입니다. 5시 16분. 왜 영상 일찍 찍느냐? 대응 전략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헤지펀드가 자료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업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팔 만큼 팔았다는 얘기죠. 아침 일찍 영상 자료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미리미리 대응 전략 세우시라고.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외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6조가 넘어요. 하이닉스 1조 8천억. 가격은 2배가 비싼데.
그만큼 삼성전자 많이 샀고 엔캐리 트레이드 급하게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주씩. 그리고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죠. 이 보고서 핵심 뭡니까? HBM 공급 가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HBM은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그죠? 벤더가 둘이 됐어요. 8단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겠죠. 벤더가 둘이니까 싸게 주는 애한테 주겠죠.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둘이 됐기 때문에 공급 가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벤더가 둘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를 내려버렸습니다. 타당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재도 있습니다. 12단, 8단, 8단은 공급이 시작됐고 12단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10월에. 이거 통과돼야 되겠죠? 통과된다면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급이 아무리 안 좋지만 12단 통과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죠. 그래서 블랙엘의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AI 가속기 HBM 여러분 이런 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HBM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 단으로 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단어 쌓으니까 그죠? 너무 많은 자료를 처리하니까 정보를.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발열 문제 해결했다 그럽니다. 이제 12단이 남았죠. 그리고 AI 가속기는 뭐냐면 엔비디아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부품 CPU가 들어가고 GPU가 들어가고 HBM 그림 보여드렸죠. 그리고 AI 가속기 들어갑니다. 이게 엔비디아 건데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AI는 학습을 하잖아요. AI의 학습 기능을 담당하게 된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설계에 결함이 생기면서 블랙엘의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삼성한테 호재다. 왜?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은요. 1공급망이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거. 이게 90%입니다. 물론 대세죠. 근데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도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둘 다 엔비디아, TSMC 경쟁사들인데 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결함이 생겼잖아요. AI 가속기. 삼성도 내년에 만들 수 있고 반사 이익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수급 때문에. 수급이 진정된다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블랙엘, TSMC 말고 다른 데 맡길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젠슨왕이 삼성전자에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대형 호재 아닙니까? AI 가속기 부분과 더불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호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가장 중요한 수급이죠. 두 번째,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죠. 내년부터 삼성이 출시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세 번째, TSMC 말고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 라인을 바꿀 수 있다. 블랙엘. 이것도 호재죠. 이런 재료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이게 진정돼야지만 이런 재료들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HBM 12단 퀄 테스트 10월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된다면 수급도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인데 역시 중요한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매도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든 리포트 안에 거의 90% 가까운 헤지 펀드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보유 물량과 삼성전자 남은 물량 평균 매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만들었어요. 이거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도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삼성전자 매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 제가 매매하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나오거든요. 지금 몇 프로죠? 전체 시총 비중에서 14%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삼성전자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 제가 박 대표가
30년 매매했는데 삼성전자 시총은요. 전체 우리나라 시총 중에서 13에서 20% 내에서 움직입니다. 30년 동안은 그랬어요. 대충 1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시총 비중이. 그러면 거의 바닥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8, 90% 맞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14%까지 왔죠.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총 비중 14, 15, 15 언더는 바닥이라는 거. 100%는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엔캐리 트레이드. 아까 하늘이 자료 나왔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보유 물량과 평균 매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3158에 8575 삼성 알로 보내시면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짰어요. 매수 타점, 출구 전략 관련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알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고,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슈나 차트 분석해드리고 3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3158에 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주식이 빠지고서 주도주가 없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아직은 아닙니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이거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3158에 8575 배너 있는 번호로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신호 이렇게 샘플처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 대표가 드리는 특별한 무료 서비스. 박 대표가 PBR 때부터 만든 자료가 있어요.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AI로 분석하는 매매입니다. 요거 매매 개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최근 시장, 그리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박 대표가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3158에 8575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기 있는 종목 AI가 발굴한 종목입니다. AI는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지 히든 종목 들어가 있는 자료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급락을 했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달러가 조금 진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슈 때문에 마이크론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비중도 제가 그랬죠. 15% 언더로 떨어졌다. 14%. 근데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료 꼭 확인하시고 삼성 알로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 단타방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네 번째 알고리즘 리포트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발굴한 꼭 챙기시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스팸 문자 있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국면이냐면요.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은 앞서 나갑니다. 근데 속도 조절을 잘못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 빠집니다. 최근에. 왜? 고평가가 나왔습니다. 주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언제냐가 문제죠. 3전은 어떻죠? 별로 앞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엔캐리 때문에 이격이 좁아졌어요. FOMC 결과 0.5 추가로 내릴 건지 이거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얼마나 물량이 나올 건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HBM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 이거 합격해야 되겠죠? 통과돼야 됩니다. 확인이 되면 불확실성이 다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헤지펀드에 추구 전략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방도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적극 활용하시고요. 단타방 1번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발굴한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 리포트도 꼭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오랫동안 찍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인 건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제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AI 시대에 뒤처져 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악재입니다. 이거 따라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거시적인 지표, 단기적인 지표입니다. 환율 이게 중요해졌죠. 물론 잘 넘길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국면입니다. 타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 자료, 대응 전략방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아무 종목이랑 단타 치지 마시고 특히 삼성전자 단타방은 1번이고요.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AI가 발굴한 종목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